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집이 저절로 끌려온다면 믿을 수 있나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곧장 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상은 현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북들이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여러 책 속에서 상상을 통해 집을 끌어당긴 실화 사례만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경험담이며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비록 대상이 집일지라도 이 원리와 법칙은 모든 소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 4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새 아파트 건물. 오랜 시간 동안 한 의사 부부는 자신들의 당당한 거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 속에서 그 집에 살기 전까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그들의 이야기다. 15년 전 아내와 나는 한 부지를 구입해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은 진료실, 2층은 우리가 살 공간이었죠. 우리는 일부 땅을 비워두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년간 우리는 대출금 상환에 집중했습니다. 대출을 다 갚은 뒤에도 아파트를 지을 만큼 자금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업 운영을 위한 예금은 있었지만 그 돈을 건축에 쓰는 건 우리에게 안정성을 버리는 일이었죠. 그러던 중 당신의 가르침을 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에는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우리에겐 강한 확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원하던 것, 바로 새 아파트 건물, 그 하나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기로요. 그 원칙에 따라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더 또렷하게 그려내기 위해 실제로 도면도 그렸죠. 그리고 그 완공된 건물을 마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완성된 결과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 아파트를 수없이 거닐었습니다. 가상의 세입자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정말 멋지다고 칭찬하는 모습까지 떠올리며 그 순간의 자부심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 장면 속에는 한 사람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편의상 옆집 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를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를 상상의 장면 속으로 초대하여 건물 안을 함께 둘러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자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네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건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우리 동네에 여러 아파트를 지은 적이 있는 한 건축업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단지 공사 현장 옆에 세워진 간판에서 이름만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곧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미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면 굳이 건축업자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게 그 생각은 곧 잊혔고 우리는 매일같이 상상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른 뒤에는 서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과 하나가 되었으며 진심으로 결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몇 주 전 아내가 언급했던 그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들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는 이 길을 자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모퉁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을까 늘 궁금했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냥 한번 들러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아파트를 짓고 싶지만 이 프로젝트에 쓸 자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몇백 달러조차 없다는 사실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아무런 부탁도 안 했지만 스스로 견적을 계산하고 건축을 실현할 방법을 하나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면이 모두 완성되었고 건축 비용은 3만 달러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상 속에서 완공된 건물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만으로도 외부의 어떤 노력 없이 그 건물을 완벽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그 건축업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꼭 맞는 도면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설계도였고, 새로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어 건축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고객의 반응이라면 계약은 당연히 무산되었어야 했죠. 하지만 이틀 후 그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대출해줄 금융회사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단지 몇천 달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임대까지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우리는 건축비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후속편처럼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날 건축업자는 다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물을 건네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결국 그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남은 금액의 자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 순이익에서 제 몫을 갚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드디어 우리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건축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완공되기도 전에 임대가 되었고 완공 당일에는 단 한 유닛만 제외하고 모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이 기적 같은 흐름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딱 한 유닛만 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한 유닛에 대한 상상을 빠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 그래서 바로 새로운 상상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방을 보여주고 계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그 방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를 방문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방마다 안내했고 기분 좋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마지막 아파트도 임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상 속에서 그려냈던 장면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마저 한 달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옆집 부인이 뜻밖의 방문을 해온 겁니다. 그녀는 새로 지은 건물을 보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건물 투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우리 상상 속에서 들렸던 바로 그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말투와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네요. 15년 동안 품어왔던 꿈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꿈은 15년 어느 때라도 이룰 수 있었음을요. 단지 우리가 몰랐던 것은 상상의 비밀, 그리고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끝에 사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형상화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움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일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상상 활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상상 속 드라마에 필연적으로 끌어당겨진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구조가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여성에 관한 것이다. 편의상 그녀를 부인이라 부르겠다. 그녀는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세 자녀에게도 전했다.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12살, 10살, 6살이었다. 부인은 이 원리를 오랫동안 실천해 왔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을 통해 이루어 왔다. 남편 역시 이 가르침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실천해 본 적은 없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드라이브를 나섰다가 새로 개발 중인 주택 단지를 발견했다. 아름다운 전원 지역이었고 모델 하우스를 보기 위해 차를 잠시 멈추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가족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넓고 아름다운 집들과 최신식 편의시설까지 완비된 구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 단지 안에 집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이야기했다. 사실 이 가족은 이미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있었고 팔더라도 남는 자산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말했다. 집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지금 집을 팔아도 중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집을 팔아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거예요.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용없겠지만 해보든지 광고라도 내봐.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팔리지 않을 거라 단정했다. 그래도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광고를 여러 매체에 내고 자신의 집을 매물로 올렸다. 며칠 뒤 어느 밤 남편이 일찍 잠든 틈을 타 부인은 새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새 주택 단지로 향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 안을 직접 걸으며 실제로 살고 있다는 감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면 이 집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다행히 그중 한 채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와 새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을 하나하나 거닐며 마치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이들은 자신이 쓸 방을 정했다. 정말 그 집에 산다면 각자 이 방에서 지낼 거라고 말했다. 그날 밤 부인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이 집에서 자는 거라고 상상하면서 잠들자. 그녀 역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마치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다. 집 근처 숲길을 산책하고 새로운 일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지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광고를 본 한 남자가 연락해왔다. 처음엔 별로 관심 없는 듯 했지만 그날 오후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다. 집을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사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계약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인의 가족은 새집 계약금으로 딱 맞는 금액을 얻게 되었다.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한 달 뒤 그들은 실제로 새 집으로 이사했다. 부인은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그 집에서 자는 모습을 생생히 그리면 언젠가는 실제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역시 상상을 통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집,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새로운 집의 상상 속에서 살며 그 안에 머무는 방식을 통해 현실을 준비해간 과정이다. 몇 달 전 남편이 집을 시장에 내놓자고 했어요. 이유는 분명했죠. 우리 둘뿐 아니라 제 어머니와 이모, 고양이 10마리, 강아지 3마리, 앵무새 1마리까지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이 필요했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제안은 남편이 먼저 꺼낸 거였어요. 그는 제 어머니와 이모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늘 그 집에 가 있으니 차라리 다 같이 살고 세금도 하나만 내자는 거였죠.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넓이, 위치, 구조 모두 만족스러워야 했고 무엇보다 각자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로 집을 팔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딱히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 번 상상의 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한 이 집은 결코 팔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4~5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지만 남편은 결국 집을 파는 걸 포기했고 중개인들도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죠. 그쯤에서야 저는 진심으로 새 집으로 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흘 동안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새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5째 날 남편은 친구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처음 보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마침 언덕 위 집을 찾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그를 곧장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집을 사겠습니다. 물론 중개인들에겐 반가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나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열흘 안에 이사를 마쳤고 새 집을 찾는 동안에는 어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후 선셋 스트립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밖으로는 절대 이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개인들의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눈치였죠. 그들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이 지역 안에서 찾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찾는 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식 고전 스타일의 거실이 2개, 별도의 아파트 구조가 있고 서재가 있으며 넓은 마당은 평지 위에 있어야 했고 큰 개들을 위한 울타리 공간도 필요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까지 말하자 중개인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집 전체는 나무 패널로 마감돼 있어야 하고 큰 벽난로도 있어야 해요. 탁 트인 전망과 이웃과 떨어진 조용한 환경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여성 중개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집은 애초에 없어요. 설령 있다 해도 당신들이 내겠다는 가격의 5배는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집에서 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나의 상상이라면 나는 이미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주가 되자 우리는 5군데 부동산 사무소를 돌았습니다. 6번째 사무소에서는 상담 중이던 중개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중개인이 문득 말했습니다. 킹스로드 쪽 집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다른 중개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게다가 그 집 주인 할머니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이 에이커나 되는 땅 위에 있는데 그분이 그걸 나눌 리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분이 뭘 나누지 않는다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어쩐지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킹스 로드라는 지명 자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사설 도로를 지나자 붉은 목재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큰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영국풍 외관을 가진 그 집은 키 큰 나무들에 둘러싸인 채 자기만의 언덕 위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문 너머로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우아한 분위기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애 가장 황홀한 방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벽 전체는 견고한 레드우드로 마감되어 있었고 커다란 벽난로는 28피트나 되는 붉은 벽돌로 쌓여 아치형 천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천장에는 거대한 레드우드 석가래들이 엮여 있었죠. 그 방은 마치 소설 속 장면 같았습니다. 위층 식당의 발코니에서는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합창단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그 발코니는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처럼 높고 웅장한 창문을 통해 하늘과 산, 멀리 펼쳐진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머금은 오래된 레드우드 벽은 조용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아파트 공간이 있었고 서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전용 출입구와 파티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위층으로는 2개의 계단이 이어졌고 긴 복도 양옆으로는 독립된 침실과 욕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엔 2번째 거실이 있었고 그곳은 나무 울타리와 레드우드로 둘러싸인 또 다른 파티오로 이어졌습니다. 그 집은 정원으로 꾸며진 이 에이커 규모의 대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중개인이 그분은 절대 나누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의 절반 에이커에는 큰 수영장과 풀하우스가 있었고 메인 하우스와는 떨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그 집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던 건 단순한 주택이지 수영장이 딸린 세금이 높은 2에이커짜리 부동산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영장은 집에서 블록 하나쯤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이 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그 웅장한 거실을 걸었고 계단을 올라 식당 발코니에 다시 섰습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편이 벽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입에는 파이프를 문 채 완벽한 만족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는 난간에 손을 얹고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로 돌아왔을 때 3명의 중개인은 이미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안은 해보죠. 혹시 그녀가 토지를 나누겠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잃을 건 없지 않습니까? 한 중개인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고 또 다른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처음 안내했던 중개인은 단호하게 말했죠. 그만두세요. 그건 그냥 헛된 꿈일 뿐이에요.
남편은 원래 좀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날 그는 분명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은 그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제안서를 내는 게 당신들 일이잖아요. 중개인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침내 우리의 제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상상 속에서 그 집의 식당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편이 벽난로 옆에 서 있었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자기야, 우리 새집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 순간 나는 그 거실과 그 안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손에 닿는 난간의 감촉까지 그대로 느껴지면서 나는 그렇게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중개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판매하겠답니다. 그녀는 토지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눴고 우리가 제안한 그 가격에 집과 그 집이 자리한 1에이커의 땅을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기. 이 이야기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상상을 통해 실현한 부인의 경험이다. 그녀는 지금의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1년 정도 임대한 뒤 해변으로 완전히 이주할지를 결정하고자 했다. 부인은 이 소망을 친구 2명에게 털어놓았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상상의 힘을 실천해 본 사람이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새 해변 집에 놀러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부인은 예정대로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샌디에이고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작고 완벽한 해변 주택이 연중 임대 매물로 나왔는데 자신이 보기엔 부인에게 딱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집은 경쟁이 치열한 인기 매물이라 부인이 하와이에서 돌아올 즈음엔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인은 그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을 빌리겠다고 주인에게 전해주세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뒤 부인은 성인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샌디에이고 해변에 있는 집을 임대하기로 했어. 그날 저녁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딸의 친구 어머니가 마침 1년간 거주할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성은 다음 날 바로 집을 보러 왔고 집이 마음에 든다며 1년 임대를 원했다. 부인은 직장에 사직 의사를 전했고 한 달 안에 이사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해변 근처 병원에서 손쉽게 새 일자리를 구했으며 무리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후 부인은 해변 근처에 집을 구입했다.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다고 상상했고 친구는 그 집에 놀러 가는 장면을 함께 그렸다. 단 일주일 동안 반복한 상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하와이로 떠난 바로 그 시기에 모든 일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새로운 집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며 기존의 집을 임대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상만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고 결국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소망을 이룬 뒤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무언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안의 놀라운 상상력은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장 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끝에 머물러야 한다. 상상을 믿는다면 그 상상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상상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